동서남북 바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값지고 귀한 대접을 받는 녀석. 부채 모양을 한 두 개의 껍데기. 상아빛 부드러운 속살이 입맛을 사로잡는 녀석, 가리비입니다. 바다가 키워낸 페류 중에서도 아름다운 자태와 최고의 맛을 뽐내죠. 요즘 맛은 아주 좋을 때지요. 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녀석.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름다움의 상징,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조개로 꼽히는데요. 그 자체로도 맛이 좋은 녀석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개를 많이 드셨지만 지금은 그 고급인 가리비 쪽을 많이 찾게 되죠. 근데 옛날 양보다는 요즘 질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이제 술안주로 이거만한 게 없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녀석. 바다의 숨은 보물, 가리비를 만나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조개들이 쏟아져 나오는 계절.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조개구이에 빼놓을 수 없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조개구이의 수준이 결정될 정도로 이 녀석, 가리비가 인기입니다. 다른 조개에 비해서 좀 부드러우면서 좀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드시기가 이제 편하죠. 가리비 역시 다른 조개처럼 육수를 내는 데 일품인데요. 시원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국물 맛이 조갯살과 어우러져 별미를 자랑합니다. 야채를 여러 가지 넣어요. 넣고 또 조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육수하고 조개하고 이제 배합이 돼서 그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이제 담백하면서 칼칼하고 이런 맛이 많이 납니다. 가리비의 고장으로 이름 꽤나 날렸던 포항시.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수산물들의 집합소. 죽도시장의 싱싱한 제철 수산물 중에서도 조개 왕자라 불리는 가리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연산 가리비는 보이질 않고 대부분 양식산과 수입산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자연산 가리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요. 요 앞에 한 2년 정도는 많이 났었어요. 원래 여기가 산지이기 때문에 가리비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그 잡는 조건이나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도 않고요. 우리가 흔히 가리비 하면 떠올리는 종류가 동해에서 잡히는 참가리비인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가리비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자연산 참가리비를 우리 바다에서 만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연산 가리비가 크고 뭐 한 3, 4년 됐는 것도 지금 입에 들어가면 누말따는 그 녹는다는 감이 들 정도로 연하고 그 질감이라든 이런 쪽이 가리비 맛으로서는 최상이죠. 국립수산과학원 연구팀이 포항 영일만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라져버린 참가리비 육성 연구를 위해서인데요. 오늘 포항 영일만에서 자연산 어미 참가리비를 찾아 씨를 받고 종묘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영일만 이 지역이 민물도 내려오고 수심이 깊고 대체적으로 이 지역이 가리비가 서식하기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는 지금 이 참가리비가 많이 이제 채취도 됐었고, 그래서
크기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작은 종패들을 씨앗을 2년 전부터 계속 투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적지로 생각해서 계속 이 지역에서 가리비의 육성 조사를 계속 이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일만 바닷속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기 위해 잠수하는데요. 참가리비가 서식하는 수심 30m에서 45m. 꽤 깊은 바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바다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가리비가 보이지 않는데요. 먼저 영일만 일대의 흙을 채집하고 자연산 참가리비를 찾습니다. 흙 속에 모습을 숨긴 녀석부터 바닥에 놓인 녀석까지 드문드문 가리비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런데 한참 만에 물 위로 올라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수확물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바닷속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물이 탁해가지고 지금 가리비 찾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미는 한 20cm, 둘레 한 20cm 이상의 크기여야 되고 개수는 30마리 정도 이상이 돼야지 종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야도 잘 안 나오고 가리비 찾기가 조금 어렵네요. 채취한 가리비를 하나씩 꺼내 살펴보는데요. 오늘 찾은 가리비의 양이 적어 걱정했던 것도 잠시. 상태가 좋은 녀석들이 있어 안심하는 연구팀. 어미 개체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큰 가리비들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이제 이거를 얼음 보관해서 연구소로 이동을 해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종묘를 받아내고요. 이제 작은 치패들은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방류했던 가리비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찾는 것도 그동안에 방류했던 거에 이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가리비 중에서도 가장 상품성 있고 단단하면서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참가리비. 꾸준히 연구하다 보면 언젠간 다시 예전처럼 풍성해진 바다를 만날 수 있겠죠. 어민들의 수확이 좀 가리비가 많이 좀 이렇게 육성이 돼서 또 많이 분포가 돼갖고 어민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연산 가리비 채취가 어려워지면서 가리비 양식에 나선 어민도 늘었는데요. 청정해역을 품은 경남 고성군 자란만 일대엔 가리비 양식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리비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바다가 잔잔해 가리비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죠.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입니다. 요 자란만이라고 저기 보이는 저 섬이 자란도인데 자란만이 플랑크톤도 풍부하고 기상 조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가리비 양식하기에는 여기가 최적지라고 봅니다. 고성 가리비는 7월쯤 종패를 입식해 4, 5개월 정도 키우면 수확이 가능한데요. 일명 가리비 아파트로 통하는 긴 채롱망에 담아 키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촘촘한 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바다의 천적은 개가 이 망 안에 들어가면 가리비를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지금 짓고 있거든요. 요즘 제철 맞은 가리비 수확이 한창인 경남 고성. 가리비 출하 과정은 다른 조개와 달리 간단합니다.
먼저 수확할 가리비를 세척기에 넣어 바닷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출하가 가능한 크기와 작은 크기로 나눠주는데요. 이 선별 작업을 통과하면 별다른 가공 과정 없이 껍데기채 곧바로 출하됩니다. 이렇게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출하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별 작업을 통과하지 못한 가리비를 다시 채롱망에 담아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 선별을 해가지고 사이즈 작은 거는 다시 넣어가지고 이제 출하 사이즈로 키우는 그런 지금 작업입니다. 사실 가리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리비가 아닙니다. 고성에서 키우는 가리비는 참 가리비가 아닌 해만 가리비와 단풍 가리비. 참 가리비에 비해 키우는 기간이 적어 경제성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죠. 가리비는 사실은 이 키우는 기간이 적어도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해만 가리비나 이 단풍 가리비는 한 4, 5개월 입식하고 나서 4, 5개월 정도 되면 저희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런 조건에서 이 가리비를 저희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가리비 종류는 대략 13가지.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서식하는 환경부터 가격, 성장 기간까지 모두 제각각입니다. 단가도 참가리비나 비단가리비에 비해서 싸고 저 보편적으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가 명이나 맛에서 그런 가리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만 가리비와 단풍 가리비. 더욱이 가리비 양식이 자리를 잡고 그 진가를 인정받으면서 요즘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경남에선 최근 굴과 멍게 양식의 대체 품종으로 해만 가리비 양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가리비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크기도 적당한 크기고 맛도 좋고 아주 지금 잘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리비는 싱싱한 상태 그대로 먹는 회를 비롯해 굽고 찌고 볶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데요. 가리비 육질이 얼마나 쫄깃했던지 중국에선 가리비를 서시의 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가리비를 쪘을 때 진한 풍미부터 쫄깃한 식감까지 제대로 느낄 수 있죠. 삶는 시간은 한 10분, 그러니까 8분에서 10분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가리비 자체가 살이 달고 맛있어 다른 양념도 필요 없는데요. 알맹이가 탱글탱글한 게 보기만 해도 쫄깃한 식감이 느껴집니다. 최근 가리비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가리비 요리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반 그 가리비를 삶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삶아가지고 이제 물에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전분 그리고 계란 그리고 이제 간을 빼기 위해서 이제 소금만 약간 간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간식으로 어른들의 술안주로 손색 없는 가리비 튀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맛으로 식감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요리입니다. 구이 다음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요리 가리비 무침. 새콤하면서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가리비와 각종 채소를 맛깔나게 버무려 주면 밥 한 공기도 문제없는 밥도둑이 완성됩니다.
강릉 동해수산연구소에선 특별한 가리비를 연구 중인데요. 아름다운 동양의 가리비로 손꼽히는 고랑가리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꽤나 귀한 녀석인데요. 최근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고랑가리비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고랑가리비에 대해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업인들이 이걸 양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인공호초에 보면 가끔 한 마리씩 이렇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약 한 100마리 정도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종묘 생산에 성공해서 2만 마리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올해 말 되면 대량 생산을 시도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직 강원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녀석. 워낙 희귀해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아름다운 자태에 공예품 재료로는 물론 맛으로도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고랑가리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뭐 수출도 가능한 그런 품종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게 산업화되지 않은, 양식화되지 않은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품종입니다. 네. 예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했던 조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식탁에 올라 봄을 전해주던 녀석인데요. 조선시대엔 부족한 곡식 대신 먹는 구황식품으로, 지금은 마시면 맛, 단백질과 철분 등 영양 섭취를 돕는 효자식품으로 자리매김한 가리비. 가리비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바다의 소중한 보물입니다.